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화공에서 배포한 2017년 1회 커마리 1급 문제 중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문제 푸는 거는 지난 문제들, 제가 이제까지 쭉 올려놨던 기출문제 한 5회분, 6회분에 해당한 것을 풀어봤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구축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1번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 다시 기호 1개와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영문자 입력 자리는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숫자 입력 자리는 0서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다시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자,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 코드 필드는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 자, 우리 대문자 1개라고 해서 문자를 쓸 수 있는 건 뭐죠? 자, 대문자 L과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습니다. 기호 1개와 기호 1개, 이것도 중요합니다. 숫자 2개. 숫자를 쓸 수, 입력 마스크에서 숫자를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0과 9와 샵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이렇게 쓰겠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기호도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저장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하도록은 필수란 얘기예요. 필수. 자, 필수. 그럼 필수는 L과 A는 필수고 0, 9, 샵 중에서는 0만 필수입니다. 그 즉 필수라는 것은 값이 반드시 입력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L은 대문자 L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고요. 대문자 A는 영어, 한글, 숫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영문자 입력 자리는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럼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영문자는 L이 되고, 자, 대문자는 여러분 꼭세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입력 마스크에서 이건 대문자, 소문자를 써도 대문자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거는 소문자입니다. 꼭세가. 자, 숫자 2개. 자, 숫자 2개. 반드시 입력될 숫자는 0이니까 0이 2개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됩니다. 다시 기호도 넣으라 그랬으니까 다시 기호도 저장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보면 입력 마스크에는 3가지라 그랬어요. 뭐죠? 구역 1, 쉼표, 아니 쉼표가 아니라 구역 1 쓰고 세미콜론, 구역 2 세미콜론, 구역 3이 됩니다. 자, 구역 1은 사용자 지정 기호, 사용자 지정 기호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 구역 2에는 기호를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호 저장 유무. 기호가 저장되면 0을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써주면 됩니다. 기호 저장 유무. 그 다음에 구역 3은 뭐예요? 구역 3 화면 표시 기호예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 표시 기호 써주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써줘도 돼요. 자, 그럼 사용자 지정 기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봉사기관 테이블. 봉사기관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기관 코드 필드 써주시고 입력 마스크 여기다 여러분 써주시면 돼요. 입력 마스크 있는 부분에다가 저는 확대 축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쵸? 자, 대문자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L, 대문자 L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숫자를 대표하는 거 00. 왜? 반드시 입력하는 거는 필수는 0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기호도 저장하라 그랬어요. 기호 1개. 자, 다시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즉 다시 기호 1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0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다음에 세미콜론, 뒤에 화면 표시 기호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세미콜론 안 써주셔도 되고 써주셔도 됩니다. 확인.
저는 안 써주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봉사 내역이네. 자, 봉사 기관은 저장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2번 봉사 내역 테이블. 봉사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필드에는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 1에서부터 8까지의 정수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이 뭐예요? 값을 제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에서부터 10까지 입력하시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춘천만 입력하시오. 골뱅이만 포함되도록 하시오. 뭐 0보다 큰 값만 입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값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지금에는 1서부터 8까지의 정수만 입력되도록 하래요. 그렇죠? 봉사 내역 필드에서 시수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들어간 다음에 자, between 1서부터 8 사이는 between 1 and 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10 됐나요? 자, 확인 엔터.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의 봉사 날짜 필드. 봉사 날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건 뭐예요? 기본값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레코드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날짜, 현재 날짜가 입력되는 함수는 뭐죠?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요. 그렇죠?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뭐죠? now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그렇겠죠? 자,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 들어가니가 아니라 기본값 들어가셔서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다음 다 했나요? 그럼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저장하고 네 닫기. 자, 재학생 테이블. 재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재학생 테이블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재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자, 인덱스. 학과 필드를 선택하시고 인덱스는 정렬 및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덱스 선택하시고 중복 가능. 됐나요? 다음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오.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 선택해 주시고 그쵸? 빈 문자열 허용 여기 있습니다. 빈 문자열 허용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자, 다 했으면 자, 재학생 제목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저장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기관 엑셀에서 범위로 정의된 이름 추가 기관 내용을 가져와 봉사 기관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범위로 정의된 이름 추가 기관을 갖고 오셔야 되고 자, 테이블 이름은 봉사 기관 추가로 하셔야 되네요. 외부 데이터 어디서 가져오죠? 외부 데이터 탭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보시면 엑셀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연결 테이블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클릭하고 어디에 있어요? C 드라이브 DB 폴더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험장 가셔도요. 추가 기관 엑셀 파일. 자, 추가 기관 엑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 확인 눌러 주시고 자, 이름 있는 범위 표시예요. 그렇죠? 이름 있는 범위 표시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추가 기관 선택해 주시고 알겠죠? 됐나요? 다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열 머리끄림. 그럼 첫 번째 행에 첫 행에 열 머리끄림 있으면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다음. 별 얘기 없죠? 자, 기관명 필드를 갖고 오지 마시오. 그럼 기관명 필드 선택하고 필드 포함 안 함 누르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음. 기본키 없음으로 설정하시오. 기본키 없음. 혹시 기본키를 뭐 이렇게 기관명으로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지만 지금은 기본키 없음이에요. 알겠죠? 다음. 자, 테이블 이름은 봉사기관 추가 테이블입니다. 자, 봉사기관 추가라고 쓰셨나요? 마침. 자, 닫기. 그럼 봉사기관 추가 테이블을 갖고 왔네요. 자,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추가기관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4개의 필드와 5개의 레코드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닫겠습니다. 닫기. 3번 관계 문제네요. 자, 관계 문제는 관계창을 먼저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태그에 보시면 관계 그룹에 보시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열어주시고요. 자, 2개의 테이블이 먼저 나타나 있네요. 자, 봉사 내역 있고요. 봉사기관 테이블이 화면에 안 나타났네요. 그러면 관계창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테이블 표시, 그 다음에 봉사기관 선택해 주시고 추가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닫기. 됐나요?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여기 있네. 기관 코드 필드 왼쪽 마우스로 꼭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관 코드 필드를 꼭 눌러 주신 다음에 자,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 위에다가 마우스를 딱 놓으시면 됩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는 다 대 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네, 좋습니다. 액세스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 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에 있는 값이 반드시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하고 체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만들기. 다음. 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창은 다 했기 때문에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가 저장하고 닫기 이런 건 다 제목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뭐 폼 보기 이런 건 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합니다. 지금은 닫기. 자, 봉사 내역 입력. 자,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어디 볼까요? 레코드가 하나만 나타나 있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폼 보기 죄송합니다. 폼 보기 하면 레코드가 아주 여러 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러 개 나와 있네. 이래서 이거를 뭐예요? 한 개의 레코드만 나와. 이런 걸 연속 폼이라 그랬어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속성 시트 단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 탭에 보시면 기본 보기가 있습니다. 연속 폼이 아니라 뭐죠? 단일 폼입니다. 다음 2번 폼 레코드 선택키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폼 속성에 관한 거니까 속성 단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형식 탭에 보시면 레코드 선택키. 자, 레코드 선택키 보이나요?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럼 예 눌러줘야겠죠? 탐색 단추 있네요. 자,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예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3번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의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도 추가되고 또 기존에는 레코드도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래요.
그럼 속성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자, 추가. 네. 삭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본문 영역의 txt 기관명과 txt 봉사날짜 컨트롤에는 기관명과 봉사날짜 빌드를 바운드 시키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txt 기관명을 txt 기관명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필드들이 뜹니다. 알겠죠? 여기서 바운드 시켜주시면 돼요. 기관명 또 txt 봉사날짜. 자, txt 봉사날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들어가서 이 아래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필드를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필드를 바운드 시켜주면 됩니다. 봉사날짜 클릭. 자, 됐나요? 다음 폼 바닥글 영역의 txt 총시수. 여기 txt 총시수죠.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선택했나요? 자, txt 총시수 컨트롤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원본 들어가신 다음에 원본 들어갔나요? 자, 이 점세개 확장 버튼 보이시죠? 점세개 확장 버튼 클릭해 주시고 또 여기다 여러분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보세요. 컨트롤 원본에 여기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 저는 자, 확대 축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는 쌍따옴표 총시수. 자, 총시수하고 콜론하고 한 칸 띄우고 쌍따옴표. 자, 숫자와 식을 이어줄 때는 뭐 앰퍼샌드 쓴다 그랬어요. 그쵸? 자, 식은 뭐예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합계니까 썸 쓰시고 그쵸? 가로 열고 시수의 총합이니까 그쵸? 가로 닫고. 자, 시수 필드에 합계란 뜻이에요. 그쵸? 확인. 본보기 볼까요? 네, 나타나네요. 그쵸? 자, 됐죠? 자,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봉사내역 입력 폼이네요. 봉사내역 입력 폼의 폼 바닥글 영역의 txt 봉사시수 합계. 요건가요? 맞네. txt 봉사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시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봉사내역 입력 쿼리와 뒷섬 함수 사용. 자, 그럼 지금 뭐예요? 시수의 합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수의 합계를 뭐에? 어디 테이블에? 어디 원본은 뭐예요? 봉사내역 입력이에요. 조건은 뭐예요? 학과가 회계학과인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뒷섬 함수 어떻게 구하죠? 뒷섬 함수. 자, 데이터 도메인 집계 함수라 그러는데 이것을 뒷섬이든 디에버리지든 자, 맨 앞에 뭐가 들어가요? 필드의 합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쉼표. 그럼 여기서 뭐의 합계가 들어가겠어요? 시수의 합계가 되겠죠. 시수 필드의 합계가 되겠죠. 시수 필드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원본은 뭐예요? 친절의 원본 나왔어요. 봉사내역 입력 쿼리라고. 여기에 쌍따옴표하고 봉사내역 입력 쿼리. 아이고, 여기 원본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원본. 필드 다음에 원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자, 조건. 여기서 문제 보겠습니다.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시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시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시수는 여기 필드가 되겠죠. 필드. 시수가 되는 거예요. 시수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쉼표. 자, 원본은 뭐예요? 봉사내역 입력 쿼리라고 친절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봉사내역 입력 쉼표. 그 다음은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학과가 회계학과. 그럼 쌍따옴표하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조건은 여러분 칸이 조금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쌍따옴표하고 학과에서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회계학과 작은 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필드 원본 조건에는 다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쌍따옴표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클릭하고
학과가 회계학과인 것만에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수의 합계를. 자, 컨트롤 원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식작성기 들어갔으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는 뒷섬 합계를 나타내주네요. 뭐의 합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수의 합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본은 뭐였어요? 봉사내역 입력이었어요. 조건은 뭐예요? 학과가, 그러니까 대괄호 안 넣어도 됩니다. 학과가 뭐예요? 회계학과. 대부분 우리 뭘 넣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필드명은 컨트롤명 넣었잖아요. 그 필드명에 학과가 들어가겠고, 그쵸? 컨트롤명에 들어가는 학과하고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자,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럼 뭐가 나와요? 학과가 회계학과인 시수의 합계가 나옵니다. 봉사 내역 입력 쿼리에 있는 시수의 합계가 나옵니다. 자, 확인. 자, 한번 볼까요? 폼 보기. 학과가 회계학과인 봉사 시수의 합계는 20이네요. 그쵸?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 관리 문제네요. 봉사 내역 관리 폼. 자, 봉사 내역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하시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폼 머리글 영역의 오른쪽에 다음의 지상에 따라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단추를 클릭하면 봉사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자, 단추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 디자인 탭에 보시면 단추가 있어요. 그쵸? 단추 클릭하시고 여기다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단추만 만들겠습니다. 자, 마침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형식 탭에 들어가서 여기 그림 유형, 그림 이미지 지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딜리트 엔터. 컨트롤에서 이 그림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됐다. 그쵸? 그 다음 이제 하겠습니다. 컨트롤의 이름은 cmd 출력. 컨트롤의 이름, 모든 컨트롤의 이름은 기타 탭에 있습니다. cmd 출력. 그 다음에 캡션은 출력으로 하시오. 그러면 형식 탭에 들어가서 캡션을 뭐로 해주셔야 돼요? 출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이렇게 출력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쵸?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입력 크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출력 크기에 딱 맞춰 보겠습니다. 출력을 입력 크기에. 자, 두 개 다 함께 Shift 키를 이용해서 함께 선택하시고, 정렬 탭에 보시면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에 보시면 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느 게 더 길이가 길어요? 입력이 더 너비가 넓은 것 같아요. 길이는 입력이 더 적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 및 공간 들어가서 가장 짧은 길이에 입력하고 맞춰졌네. 그쵸? 너비는 입력이 더 넓어요. 그쵸? 그럼 가장 넓은 너비에로 해야 돼요. 그쵸? 크기 및 공간에 가서 가장 넓은 너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입력하고 출력하고 딱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입력이 위쪽에 있으니까 맞춤해서 위쪽 맞춤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도 맞추고 싶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전체 다 드래그 한 다음에 맞춤에 들어가서, 아니고 크기 및 공간에 들어가서 가로 간격 같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4개의 간격이 딱 같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매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크로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에 들어가셔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보시면 매크로가 있습니다. 매크로 클릭하시고, 폼을 여는 매크로는 뭐예요? 오픈 폼이에요. 그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는 뭐죠? 매크로 함수는 오픈 리포트예요. 그럼 오픈 리포트 써주시면 됩니다. 오픈 리포트 엔터.
자, 보고서 이름이 뭐죠? 보고서에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봉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화살표 선택해서 봉사 현황 선택해 주시고, 보기 형식은 보고서로 보는 게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인쇄 미리 보기.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보고서 출력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됐네요. 되죠? 자, 닫기.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출력 단추 선택하시고, 자, 보시면 클릭하면이에요. 그죠? 클릭하면 그럼 언클릭이겠죠? 이벤트, 언클릭 이벤트 들어갑니다. 언클릭 이벤트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폼 보기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폼 보기. 자, 출력 클릭하면 딱 이렇게 봉사 현황 보고서가 열려야 됩니다. 자, 닫기. 자, 다 했죠? 다 했으면 여기도 닫기. 네, 내용을 저장하고서 닫기 눌렀어야 되는데, 그쵸? 폼 봉사 내역 관리 디자인에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저장하고 누르셔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네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저장됩니다. 자, 다음 보고서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한 해분을 제대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거의 50% 60%는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보고서 봉사 현황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봉사 현황 보고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디자인 보기. 기각명 그룹에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자, 정렬을 추가하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요약에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습니다. 그룹화 및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그룹화가 기관명으로 그룹화되어 있고 기관명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기관명 그룹에서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렬 추가를 딱 눌러주시고 학과를 선택해 주시고 학과, 그쵸? 학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여기서 내림차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 영역의 txt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형식 속성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txt 날짜 어디 있나요? 요건가요? 여기 txt 날짜네요. 그렇죠? txt 날짜 컨트롤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형식 탭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년하고 1월로 나왔네요. 그러면 y 여러분 안 보이죠? 년, 왜 년이 네 글자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두 글자가 나오면 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2017년 4개가 다 나왔으니까 년으로 해주셔야 돼요. 년. 그 다음에 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년 월. 자, 확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봉사 현황 제목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년 M월이니까 2019년 5월로 나오네요. 자, 디자인 보기. 3번 기관명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기관명 머리글 영역을 설정하시오. 한번 볼까? 인쇄 미리 보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기관명 머리글이 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2페이지에 2페이지 위에 안 나와 있네. 그쵸?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나오려면 여기 맨 위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 그러면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기관명 머리글을 선택하고 반복 실행 구역 보이시죠? 형식 탭에 보시면 반복 실행 구역이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을 예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인쇄 미리 보기 볼까요? 자, 1페이지 여기 기관명 머리글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이. 다음 여기 위에 또 나와 있네요. 그쵸? 반복 실행 구역 예 했더니만. 자, 디자인 보기. 다음
본문 영역의 txt 기관명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학과가 이렇게 기관명이죠. 기관명이 이렇게 꿈날의 복지관 계속 나와 있네. 그렇죠?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한 번만 나타내자는 뜻이에요. 그럼 봉사 현황 디자인 보기를 한 다음에 자, txt 기관명 컨트롤을 선택해 주시고 중복 내용 숨기기 해주시면 돼요.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복 내용 숨기기입니다. 그러면 형식 탭에 보시면 맨 아래에 보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 네 해주시면 돼요. 네. 됐나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페이지의 5페이지 중 2페이지. 현재 페이지는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예요. 그렇죠? 전체 페이지는요 너무 굴나? 전체 페이지는요 페이지 S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5페이지는 전체 페이지고 현재 페이지는 2페이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페이지 S. 그렇죠? 자, 는 쓰고 페이지 S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 여기는 문자니까 페이지 중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페이지. 이제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앰퍼샌드하고 현재 페이지. 중하고 여기 한 칸 띄워야 되네요. 여기 중하고 페이지가 떼어져 있으니까 페이지 앰퍼샌드하고 여기에 페이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이 이해 가시죠? 한번 써볼까요? 페이지 바닥글 여기 txt 페이지네요.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 컨트롤 원본에 모든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대 축소 들어가서는 현재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스 그 다음에 앰퍼샌드 페이지 중하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하고 앰퍼샌드하고 전체 페이지 뭐예요? 페이지스 닫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하고 페이지. 그쵸? 자, 이 페이지 중과 페이지는 고정된 값이니까 쌍따옴표하고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는 변하는 값이니까 그쵸? 그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을 이어줄 때는 앰퍼샌드로 이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는 값을 쌍따옴표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자, 확인. 왜 앰퍼샌드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앰퍼샌드 써주는 거잖아요. 자, 확인. 한번 볼까요? 자,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까요? 네, 3페이지 중 3페이지로 나왔네요. 잘못했다. 그쵸? 디자인 보기 페이지 S로 했나봐요. 제가 여기 페이지인데 그쵸? 여기 S가 아니라 뒤에는 페이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자, 3페이지 중 1페이지 3페이지 중 2페이지. 자, 이렇게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저장하고 닫기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봉사 내역 관리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새 레코드가 추가되고 여기 새 레코드가 추가되고 추가된 레코드의 txt 봉사 내용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새 레코드를 추가하래요. 그럼 한번 볼까요? 봉사 내역 입력 폼 봉사 내역 입력 맞죠? 봉사 내역 입력 아니죠?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 그 다음에 CMD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여러분 자꾸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콤보 상자는 CMB예요. 콤보니까 CMB. 이건 단추는 커맨드 단추라 그래. 커맨드 명령 단추라 그래. 명령 단추 커맨드. 그래서 CMD로 합니다. D. 알겠죠? 물론 이제 뭐 이름 꼭 CMB, CMD로 안 써줘도 되지만
여기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자, 선택하시고 입력 단추 선택하시고 언클릭 이벤트 들어가서 언클릭, 여기 점 3개 확장 버튼 보이시죠? 점 3개 확장 버튼 클릭해서 코드 작성기로 우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코드 작성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됐나요? 자, 새 레코드로 이용하는 명령어는 do cmd. 자, cmd가 do 명령을 실행하라, do 커맨드 명령을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매크로 명령을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점 go to 레코드로 이동해다 그러잖아요. 우리 레코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레코드 행이라고 안 그러고 레코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행. go to 레코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레코드로 이동해라. 어디로? 쉼표 2개 써주시면 돼요. AC new 레크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해라 이런 뜻이 알겠죠? AC new 레크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해라.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레코드에 여러 개의 또 이렇게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서 txt 봉사 내용 컨트롤 레코드로 이동하래요. 알겠죠? 뭐 txt 봉사 기간, txt 봉사 내용 뭐 여러 개의 컨트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요? txt 봉사 내용 컨트롤로 이동하래요. 그러면 txt 봉사 내용 점 set foc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포커스가 뭐예요? 커서예요. 커서 반짝반짝이는 커서가 txt 봉사 내용으로 이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될까봐요. 여러분들은 이거 크게 보고 하시려면 도구에 들어가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편집기 형식에 들어가서 글씨 크게 하면 여러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게 하여튼 익스플로 12를 지우고 나서 안 되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선생님 익스플로 10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잖아요. 다운받아 설치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럽니다. 자,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모장으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닫겠습니다.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폰보기 한번 볼까요? 폰보기. 자, 입력 단추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맨 밑에가 새 레코드예요. 여기 새 레코드잖아요. 그죠? 입력하면 새 레코드로 이동하고 새 레코드로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컨트롤이 있지만 txt 봉사 내용 컨트롤에 포커스가 와 있네요. 그렇죠? 그걸 set 포커스라 그래요. 자,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문제가 뭔지 보고 닫겠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 맞네. 그럼 닫아야겠네요. 자,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열어주세요. 디자인 무기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재학생 관리 폼을 폼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보고서 열 때 보고서 여는 프로시저에서 이거 매크로네. 이건 매크로는 죄송합니다. 그럼 보고서 이게 매크로가 아니라 프로시저인 줄 알았어요. 문제 보니까 지금 뭐야? 재학생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래요. 그죠? 여러분 매크로에서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자, 일반 우리 프로시저에서 조건은 이거였잖아요. 프로시저에서 조건은 필드명은 컨트롤명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매크로에서의 조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크로에서의 조건은 자, 먼저 이 경로를 적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필드명 이렇게 대괄호로 필드명은 폼즈 한 다음에 여기 느낌표 표시하고 그쵸? 느낌표 그 다음에 현재 폼명
느낌표 그 다음에 컨트롤명. 컨트롤명이 컨트롤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줬어요. 아유, 노트북 전원이 노트북 전원을 안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그럼 여기 문제 보시면 학번 필드의 값이 txt 학번. 그럼 여기서 학번은 뭐겠어요? 여기 학번은 필드명이 되잖아요. 필드명. txt 학번 이건 뭐가 되겠어요? 컨트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매크로의 조건. 필드명은 뭐가 되겠어요? 학번, 그쵸? 학번은 폼즈. 학번 필드 값이 txt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 정보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학번은 폼즈. 느낌표. 현재 폼명 이름 뭐죠? 현재 폼명이 봉사 내역 입력이네요. 그쵸? 그럼 봉사 내역 입력. 컨트롤명이 뭐예요? txt 학번이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만들기 들어가서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보시면 매크로가 있어요.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재학생 관리 폼을 폼북 형식으로 여는, 그럼 폼을 여는 매크로 함수는 뭐죠? 오픈 폼입니다. 그렇죠? 오픈 폼. 어떤 폼을 열으래요? 재학생 관리 폼을 열으래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보기 형식은 폼 보기로 열는 거예요. 자, 웨어 조건문이 있어요. 여기 조건에다가 적는 거 웨어 조건문. 그렇죠?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 학번 필드에 있는 값과 txt 학번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같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뭐예요? 학번 필드에 있는 값과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있는 txt 학번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폼즈 느낌표. 그쵸? 그럼 우리 지금 뭐야? 봉사 내역 입력이니까 봉사 내역 입력을 더블 클릭해주고 또 느낌표. 그럼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또 나타나요. 다음에는 우리는 뭐죠? txt 학번이니까 txt 학번이 여기 있나요? txt 학번 써주셔도 돼요. 알겠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됐나요? 뭐 창모드 형식을 어떤 창으로 열으라, 만약에 대화 상자 형태로 열으라 그러면 대화 상자 형태로 열으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자, 저장하겠습니다. 뭐로 저장하래? 재학생 보기 매크로로 저장하래요. 저장 재학생 보기 확인. 됐나요? 자, 닫기. txt 학번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txt 봉사 내역 입력에 txt 학번, 여러분 txt 학번 컨트롤 클릭하면 폼을 여는데 이 학번에 입력되어 있는 값과 똑같은 값이 나타나야 돼. 왜? 학번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값, 학번 필드에 있는 값과 이 txt 학번에 입력된 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재학생 관리 폼으로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폼 보기로 보여줘라. 자, 그럼 한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이니까 on dbl 클릭, on dbl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 보고서 출력 아니고 재학생 보기 매크로, 그쵸? 재학생 보기 매크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재학생 보기 매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폼 보기 작본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짠. 이후 김민아에 관한 정보가 쫙 뜨네요. 그쵸?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넘겨서 이소연이래. 그리고 학번 필드를 학번 요 값을 더블 클릭하면 txt 학번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주면, 죄송합니다. txt 학번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주면 해당하는 txt 학번에 입력한 값과 학번 필드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쫙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닫기.
다 했나요? 저장하고 닫기. 다음. 자, 프로시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고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는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학과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테이블로 만들어줘야 되네요. 그쵸?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 이거 문제 읽었죠? 그쵸?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만들기에서, 만들기 탭에 보면 쿼리 그룹이 있어요. 쿼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 눌러주시고, 자, 필요한 거 뭐예요? 필요한 테이블,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래요. 그럼 쿼리에 들어가서 봉사 현황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개변수 쿼리니까 뭐예요? 조건에 대괄호를 입력하는 게 매개변수 쿼리라 그랬어요. 먼저 봉사 날짜 먼저 테이블을 만들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죠? 테이블 만든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쿼리를 실행해야지만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테이블 만들기. 자, 테이블 이름을 뭐로 하래요? 조회학과 봉사 현황. 조회학과 됐나요? 확인 됐어요. 그쵸? 아직 뭐 테이블은 조회학과 봉사 현황 없잖아요. 그쵸? 자, 다음에 쿼리를 꼭 실행해 온 다음에 실행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봉사 날짜 바운드 시키고 기관명 바운드 시키고 시수 학번이 어딨죠? 순서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그림의 순서대로 이름 봉사 내용 제대로 되어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봉사 날짜 기관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 됐죠? 됐죠? 자,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요. 그럼 봉사 날짜 오름차순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매개변수 쿼리니까 어디에다가 대괄호를 입력해 줘야 되나 보겠습니다.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로 지금 학과명 필드 학과명이 없네요. 그쵸? 맞죠? 그러면은 학과 없는 거 확실하죠? 그럼 여기다가 학과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고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되니까 이거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조건에다가 대괄호를 써줘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예요?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여러분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만 써주면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학과명이 입력해야지만 여기 값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일부만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양 사이드에다가 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죠? like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하고 앰퍼샌드. 자, 여기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줬죠? 여러분 이 사이드에 뭐가 있어요? 양쪽에 별표가 있다는 건 여기 학과명 만약에 컴퓨터 학과 그러면 퓨만 써도 여기에 양 사이드에 별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걸 다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별은 양 사이드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별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 포함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조회할 일부를 입력 요 안에 값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항상 바뀌어요. 내가 컴퓨터 학과 할 때 퓨만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컴퓨터 학과일 때 컴만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경영학과일 때 경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영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값을 쓸지 몰라요. 항상 값이 바뀌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쌍따옴표 고정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고정되는 값과 변하는 값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앰퍼샌드를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표는 반드시 like 연산자를 수반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는 또 외우셔야 돼요. 몇 번 나오니까. 알겠죠? 자, 확인. 실행해 볼까요? 쿼리는 반드시 실행해 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써준 똑같은 경령을 써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써 주시면 안 돼요. 왜? 경령을 써야지 여러분
테이블에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그 조회, 학과, 봉사, 현황 테이블에 경영에 관한 것만 저장이 됩니다. 자, 경영 한번 해볼까요? 확인. 자, 8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네, 됐어요. 조회할 학과, 봉사, 현황 나왔네요. 그쵸? 자, 쿼리 저장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뭐로 하래요? 학과 현황 생성, 학과 현황 생성 저장하겠습니다. 학과 현황 생성. 자, 이름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학과 현황 생성, 학과 현황 생성. 맞죠? 확인. 자, 닫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요거 열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똑같이 나왔나요? 하늘, 요양원. 똑같이 안 나왔네요. 그죠? 똑같이 안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8개 맞는데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볼까요? 디자인 보기. 여기서 디자인 보기 하는 게 아니라 닫기. 자, 여기 쿼리에서, 그쵸? 여기 보시면 학과 현황 생성 쿼리. 학과 현황 생성 쿼리를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잘못된 것 같아요?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 그죠? 내림차순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여기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름차순. 자,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실행. 네. 자, 경영. 확인. 8행을 붙여넣습니다. 네, 8행 맞네. 그쵸? 닫기. 저장하고 닫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폼을 더블 클릭해서 폼을 보겠습니다. 자, 하늘요양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닫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총 인원수와 총 시수를 조회하는 기간별 봉사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쿼리 작성이니까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닫기. 자, 보겠습니다. 학과 봉사 학생 수 총 시수. 그럼 학과 넣어주시고 바운드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 학생 수. 봉사 학생 수는 이름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개수, 합계 이럴 때는 요약을 선택해 주라고 그랬어요. 요약을 클릭. 그죠? 요약 선택해 주시고 뭐예요? 봉사 학생 이름 필드의 개수. 이름 필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개수 이렇게 넣어줘요. 개수. 이름을 뭐로 해야 돼요? 이 이름을 여러분 그냥 지우시면 안 돼요. 이름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름 앞에다 써주셔야 돼요. 봉사 학생 수. 이렇게. 그쵸? 이름 확인. 다음 총 시수는 시수의 합계겠죠. 그쵸? 시수 더블 클릭하고 합계. 그쵸? 시수 이름 바꿔줘야 돼요. 그쵸? 시수 이름 지워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총 시수. 확인. 됐나요? 됐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먼저 해봐야겠죠. 그쵸? 실행. 짠. 네, 나왔네. 똑같이 나왔네요. 그쵸?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뭐로요? 기관별 봉사 현황. 확인. 다 했죠? 이제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 다음 봉사 내역 관리 폼. 자, 봉사 내역 관리 폼. 봉사 내역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하시고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오름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 차순 정렬, 시수가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을 클릭하면 내림 차순 정렬, 시수가 내림 차순으로 정렬. 폼의 오더바이 on 속성 사용. 자, 한번 해볼까요?
오름 선택하시고, 그죠? 오름 선택하시고, onClick 이벤트, 점 3개 확장 버튼 들어가신 다음에 코드 작성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자, 저는 미점 오토바이 이렇게 그냥 쓰는데 그냥 여기서 오토바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미점 오토바이는 뭐예요? 시수로 오름차순, 그러니까 오름차순에 돼, 그죠? 시수만 사실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니까 알겠죠? 그렇지만 다 써보겠습니다. ASC 쌍따옴표 알겠죠? 자, 오름차순으로 하고 바로 정렬해줘라, 그런 뜻이 뭐예요? 미점 오토바이 원입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 미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밑에 이렇게 미 쓰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뜨는 게 있어서 좋아서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오토바이 어는 true 정렬시켜줘라,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또 쓰기 귀찮아요. 복사해야지. 컨트롤 C. 됐나요?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또는 Alt Q 누르셔도 돼요. 자, 내림차순 클릭하고 onClick 이벤트. 자, 코드 작성기 점 3개 확장 버튼 클릭한 다음에 코드 작성기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 ASC가 내림차순은 뭐라 그랬어요? DESC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합니다. 자, 본보기. 자, 시수 필드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오름차순 되어 있는가? 내림차순? 네, 그렇죠? 오름차순, 그죠? 1, 2, 3, 4, 5, 6, 7, 8, 9, 10으로 정렬되는 거, 내림차순 높은 수부터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됐네, 그죠? 다 됐네요. 자, 이번 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90점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쉬운 게 걸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한 번만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욕심이에요. 알겠죠? 몇 번 신청해서 좀 떨어지면서 합격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저도 물론 이제 커말 1급은 한 번만에 부르지만 다른 시험들은 저는 여러 번 떨어져서 합격했거든요. 알겠죠? 보상 심리가 있어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떨어져 보면서 또 시험장 분위기도 익히고 또 시험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떨어지는 걸 또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액세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